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로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현 시점에서 현대 로템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 로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도의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 거면 거의 지금 시장의 메이저 수급 자체는 방산에 쏠려 있다라고 할 정도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현대로템이 좋아서 분명히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의 시대가, 현재의 트렌드가 과연 이 기업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좀 합당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지정학적 구도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유럽은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미국의 국방비와 유로연합의 EU의 이제 국방비 수준인데 절대적으로 낮죠, EU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불균형 부분들을 뭔가 이제 정상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EU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서로서로 앞다퉈서 이 방산비 증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라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JP 모건이 3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 3월 7일 날 발간을 한 자체 보고서죠. K방사는 유럽 및 중동 시장이 리레이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리포트를 지금 발간을 한 상황들인데,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한 20% 거의 30% 가깝게 지금 목표가를 다 지금 상향시켜 버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선호되는 순위로 따지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이 정도 순으로 지금 결정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 안에 있는 목표가를 말씀 좀 드리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5만 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9만 원, LIG 넥스원이 37만 원,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지금 12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대로템이 보여주고 있는 10만 원, 이제 막 10만 원대 복귀를 다시 한 거거든요. 신고가를 쓰는 거죠. 복귀가 아니죠. 신고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놓고 봤었을 때 20%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이제 상황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과연 2024년도 한 해 뜨겁게 상승했었던 이 부분들이 2025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아마 시장에서에 대한 자금 여력 자체가 생긴다,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뭔가 이제 구축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현대로템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지연 중이었던 K2 전차죠. 폴란드 2차, 그죠? 2-1차죠.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이죠. 실행 계약 자체가, 올해 이제 4월 달에 빠르면 진행이 될 것이다. 임박했다. 라는 기사들, 체결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1차 계약 자체에 대한 다양한 옵션의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 등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1차 계약금 자체가 4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훨씬 좀 상회하는 그러한 이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군안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 이런 이제 부수적인 개혁들도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1차 때의 4조 5천을 뛰어넘어서 한 7조? 그리고 많으면 9조 정도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10만 원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대? 저렴한 가격대라는 표현이 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되면, 유럽 쪽의 방산 기업들과의 밸류 평가를 해봤었을 때 여전히 낮은 밸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 업체들과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 내에서에 대한 생산 물량 증가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생산성 향상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까지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익성에 있어서 2024년도 못지않은 2025년도를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어찌됐든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에서 EU 쪽을 향한 뭔가 이제 정치적인 공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라는 거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폴란드 계약과 더불어서 인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 쪽, 네, 루마니아 쪽 총 계약이 지금 250대가 진행이 된 상황들인데, 이게 1차 발주가 한 100대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도 지금 3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2026년도에 매출 발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면 2025년도에 EU에서 발생되는 계약 규모 자체를 평가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2024년도 못지않은 2025년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JP모건도 같이 움직인 게 아니겠느냐 라는 관점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현대 로템의 실적 구조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 분석을 그냥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으시고 뭐 다양한 자료들을 찾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냥 FN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만 좀 간추려서 보시더라도 왜 지금 현대 로템이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5년도 1분기의 매출액을 지금 시장에서 1조 2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1,800, 당기순이익 자체가 1,200이니까 영업이익률로만 따지게 되면은 지난 동기간 동안에 있었던 14%를 소폭 상회하는 그러한 그림들이고, 작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률 대비해서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폴란드 2-1차 계약 자체가 4월 달에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버린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적기로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점이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1분기, 그러니까 2025년도 1분기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PER과 PBR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퍼 자체도 한 1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2.65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2024년도 1분기에 이 PER을 보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보자고요. PER을 보게 되면 이게 몇 배가 안 돼요. 이게 예상 PER로 계산해서 보게 되면 한 17배, 1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럽의 방산 기업들의 밸류 자체가 20배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 시각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현대로템은 성장에 대한 이 틀 자체도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밸류마저도 저렴하게 느껴지니까 시장이 하방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원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로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실 때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누가 봐도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거나 거의 대부분의 시각 자체는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평가들을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 주는 타이밍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종목을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 평가는 하되 좋은 평가는 하되 진입 타이밍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개인차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노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때는 쫓아가서 오전장에 그냥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냥 외인들, 기관들, PR 물량 들어가는 거 보면서 들어가 줘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5일선에 대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 확장세의 첫 단계에 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첫 단계에서 한번 확장이 되고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시점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5일선하고 21선에 대해 이게 좁히고 다시 한번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인 매수 타이밍들은 이 구간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사실은 이 구간이었어요. 그럼 눌림목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눌릴 때 소위 얘기되면 이제 시장에서 뭐 현대로템 방산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단기간에 확 식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대에서 용감하게 매수를 하는 남들이 다 욕을 할 때 또는 시장에서 모든 언론사에서 왜 이렇게 빠지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용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냥 21선을 믿고 60일선을 믿고 120일선을 믿고 200일선을 믿고 240일선을 믿고 자 이건 무조건 확장이다라는 그런 이제 신뢰를 가지고 들어가야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들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차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보시게 되면 이거 갖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죠. 이런 종목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런 방산주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방산주들도 제가 작년도에도 한 여러 번 우리 콘텐츠에서도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최근에도 한 번쯤 제가 다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다뤘었던 종목이었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실전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팁을 드리는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이겁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들은 있다. 하지만 각자의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뭔가 내러티브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에 대한 당분간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방산주를 그래도 좀 스윙 기간에 준하는 그 이상의 기간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현재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수익률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에 진입했다. 시기적인 부분들에 진입을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텔레그램 방 있습니다. 공식 텔레그램 방. 공식 텔레그램 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장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 따끈따끈한 뉴스들 받아가시면서, 전략들 받아가시면서 매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